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관세 합의를 했습니다. 오, 방금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이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최고의 중국 전문가 모셨습니다. 용인대 박승찬 중국학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속보 보고 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관세 합의가 실제로 된 거죠? 그 합의라는 표현보다는 네. 유예 90일 동안 또 유예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 잠시 일단은 네. 야 지금 145%, 125%, 네. 야 너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지만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좀 이거는 일단은 지금 서로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일단 잠시 보류를 하자라는 차원이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한테 원래 145%잖아요. 원래 미국이 중국한테 145% 매겼죠. 30% 지금 내려오고 중국은 미국한테 120%. 그러니까 원래 이제 34 우리가 뭐 지금 서로가 보복 관세를 함으로써 올라가고 해서 145, 125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한테 그렇게 해서 125%인데 10% 관세. 10%로 내린다는 그러면 거죠. 115% 포인트를 쫙 두 나라가 똑같이 115% 일단 내리고 일단 90일 동안 유예를 하자. 합의를 본 게 유예를 하자.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그래서 미국 한번, 중국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고위급 회담도 하고 아니면 워킹그룹, 실무 회담을 통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여기까지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4시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 12일 오후 4시니까 스위스 시간 우리 7시간 차이 나죠. 그러면 뭐 아침에 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이 교수님 이런 게 잘 있습니까? 그러니까 110 몇 프로 받겠다고 하다가 10%로 내리는 거는 10분의 1로 내리는 거잖아요. 이게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파격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관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관세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아예 같이 이제 아예 디커플링 탈 동작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45% 관세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10,000원짜리 팔려면은 2만 5천 원. 훨씬 더 많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오늘 지금 4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 생방하기 전에 또 다른 데서 또 방송을 딱 4시 때 하고 왔는데 사실 그 전에 제가 얘기할 때 미중 간에는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가 의미가 없고 이 관세 자체가 의미가 없고 이미 지금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월마트 같은데 지금 재고가 한 석 달 있는데 이게 소진되면 이제 이게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이제 힘들어질 것이고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도 지금 수출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배가 멈췄고 물건을 전부 다 쌓아두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뭐 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어느 적정 타선에서는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틀간에 제네바에서 했고 90일 동안 유예. 일단은 확 끌어내리고 일단은 서로 간에 일단 뭐 무역 진행하고 일단 90일간의 유예를 갖고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이제. 그럼 그 90일 동안은 요 10% 15%를 적용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미국의 중국 부분에서는 30%. 30%, 10%. 중국이 미국한테 이제 관세를 내는 것은 10%. 그렇게 하다가 90일 이내에 다시 영구적인 협정을 맺든지 아니면은 이제 논의하자는 거죠. 그렇죠. 제품별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서로가 속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여전히 필요로 하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여전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제품은 조금 더 풀어주고 완화해주고 나머지는 올리고 그러니까 전혀 이게 안 맞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아니나 다를게 이번에 이 어느 정도의 서로 공동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실리를 챙겼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미국의 그 베센트 장관이 했던 얘기가 또 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균형을 위한 구매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억지로 뭔가 이 구매 계약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여주는 어떤 이 협의가 중국하고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번에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나쁘지 않는 협상이거든요. 근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땡큐 베센트가 되는 거죠. 이번에 베센트 그 장관, 재무장관의 나름의 좀 권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로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이번에 그 합의점을 도출한 부분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전 SNS에 9일날 SNS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네. 중국이 더 많은 부분들에서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중국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린 적자를 심하게 보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장 개방의 이야기를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내용은 저는 두 가지를 포인트 보이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시그널을 준 게 뭐냐면 미국이 제조로 부분에서는 중국을 흔들 수가 없구나.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금융, 자본이구나. 네네. 금융시장 개방을 열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을 준 거. 두 번째는 결국은 베센트 장관의 월가 출신이거든요. 네네. 월가 출신이고 이분이 이분이 됐을 때 월가에서 매우 반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가 출신들은 원래 중국과의 부분에서 중국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베센트가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협상 대표라는 것은 나쁘지 않은 총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비둘기파에 속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이 협상에는 중국 입장에서 매우 좋은 나쁘지 않은 결과 미국 입장에도 어쨌든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아와서 미중 무역 군용을 위한 구매 계약 이거는 어디서부터 가려면 1차 트럼프 1기 때부터 가야 되는데 1기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2020년도에 합의를 본 게 뭐냐면 중국이 미국 제품을 2천억 달러 이상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에너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는 2020년도인데 거기 1월 달에 사주기로 1차 무역 합의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중국이 얼마 정도 사줬냐면 한 2천억 달러 이상에서 한 65%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나왔지. 이번에는 합의문이라 보기에는 유예잖아요. 네네네. 중국이 얼마 사준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 얘기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무슨 말이냐면 베센트 얘기냐면 야 중국 너희가 이게 트럼프 생각입니다. 너희가 지금 1차 무역 때 2020년도에 2천억 달러 사기로 또 사인했잖아. 근데 지금 65%가 안 샀어. 그거부터 하고 이야기를 해. 네, 그거부터 하고. 그건 약속한 거잖아. 트럼프 머릿속은 아직 있을 수 이건 있겠네요. 자기가 받아내야 할 청구서거든요. 그럼 안 사줬거든. 네네네. 코로나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또 정권이 학교 바뀌었으니까, 바뀌었고. 바이든이 자, 됐으니까. 내가 사인한 거니까 네가 내고 이야기를 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구매 계약 일단은 그거는 하고. 그건 중국도 이것은 이야기할 거라고 알고는 있지. 네.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 청구서부터 아마 내밀 거야. 그래서 야, 또 비즈니스맨이니까 또 네. 트럼프가. 네가 안 산 거 이거 있다 하면서 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차 무역 합의점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타결됐다라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베센트의 이 구매 계약 맺을 수도 있다고 한 거는 트럼프의 요구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단은 중국이 더 사줘야 되는데 유예는 의미가 없는 거고 중국이 어떻게 얼마만큼 어느 기간 안에 사줄 거냐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살 게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좀 살 게. 그럼요. 중국은 여전히 미국산 대두 콩이 필요하죠. 중국의 그 돼지가 몇 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은 돼지고기를 다 14억 명이 돼지고기를 먹는데. 그렇죠. 네. 네. 예. 다 돼지 기름으로 다 볶고 그러잖아요. 뭐 돼지 없이는 다 먹는데 중국에 뭐 돼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14억 명이 먹으려면 어마어마하겠죠. 뭐 지금 어떤 누구마다 전문가다 하는데 뭐 기사마다 7억 마리가 7억 마리.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대두입니다. 콩입니다. 돼지 사료를 쓰는 예, 콩을 쓰는데 그게 미국계 가장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미국산 대두를 안 들여오면 지금 이제 중국도 돼지를 사육을 못하는 부분이 중국은 콩이 잘 안 됩니까? 왜 우리 뭐 연해주산 콩도 우리 사다 먹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근데 미국산이 훨씬 싼 거예요. 훨씬 더 싸고 품질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러시아보다 양도 안 돼.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미국 걸 줄이면서 중국이 이제 브라질이나 여러 가지 이제 왜냐하면 미중 간의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이런 사태가 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다변화를 했는데 아. 여전히 그런 분을 더 수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자기 필요한 거니까. 브라질산이나 이런 곳 쪽으로 좀 돌려놓은 게 있어요. 다 만들어 놓고 포트폴리오 만들어놨는데 그걸 미국산으로 다시 바꿔라.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 거고. 예. 정보서네요. 그다음 에너지도 더 살 수. 에너지는 여전히 계속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살 거는 많겠죠. 뭐 비행기도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비행기도 갑자기 중국이 제재했을 때 약간 보잉 비행기도 지금 다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살 거는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 정도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예. 교수님 딱 들으니까 제가 이런 상상이 드는데 맞는지 검증 좀 해주세요. 대두하니까 콩은 왠지 미국의 중부지방에서 많이 맞습니다. 할것 같고 그러면 다 공화당 지지세가 있는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맞습니다. 잡아야 되는 표일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도 뭐 이렇게 가스나 뭐 이런 거면은 석유 기업 이런데 다 트럼프 지지자. 트럼프는 석유를 쓰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 이게 정치하고 엮여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그걸 가지고 흔들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성과를 빨리 만들어내야지만 지금 한 내년도 중간 선거인데 네네. 미국도 그런 거 부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국도 그걸 약점을 아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하게 이제 유예했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 이번에 나왔던 허리펑 대화 내용을 보면 여전히 갭이 있다라는 것은 중국은 아니 물건 사주는 건 좋은데 똑같은 태도를 보여라.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는 이야기하고 딴 데 가면 계속 중국 요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거 지금 보십시오. 이거 지금 했지만 지금 좋아질 것 같이 보이시죠? 보름 있다 한 달 있다 또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뭐 같은 게 또 튀어나옵니다. 아니 지금 잘해보자 하고 여기 해놓고 이건 뭐지? 근데 여러분 그걸 따로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관세는 관세입니다. 근데 이거 수출 통제는 별도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면 뭐 AI 칩 하는 거 통제하고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반도체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항상 뭐 다른 뭐 방송이나 제 칼럼에서 이야기했지만 첨단 분야에서는 미중 간에는 완전한 디커플링이 되신다 보면 됩니다. 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입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수출 통제가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또 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수출 통제하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이런 시토리 같은 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제를 똑같이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간에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수출 지금 보는 이런 관세 전쟁 말 그대로 관세 전쟁입니다. 이것은 그냥 뭐 지금 표면적인 것 불과하다. 본 게임은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이런 수출 통제나 이런 기타 지금 미국이 늘 하는 것들을 테이블로 협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미국은 그거는 별도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는 관세 이야기하러 앉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앉았으니까 자 1차 합의할 때 못 산 거. 일단 그걸 일단 사고 시작하자. 이런데 그걸 안 풀렸는데 안 풀린 상태에 일단 석 달 유예하고 이동안 좀 휴전 기간을 갖자 이런 상태라고. 그냥 같이 논의해보자라는 것들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큰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정치적 수사일까요? 그렇죠. 이게 저는 관세 전쟁도 하나의 결국 다음 협상을 위한 하나의 협상의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전을 이뤘다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받을 거 다 받아냈다. 살 거 중국이 살 거 다 산다고 한다. 그다음에 우리도 관세 지금 많이 낮췄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 진전을 이뤘다. 그래서 80%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140억 80%가 적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기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니까 지금 더 낮아졌으니까 더 큰 진전을 이루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중국보다 미국이 조금 더 좀 조급함이 있어 보이긴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지금 나온 결과로 봤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큰 뭐 시간이 더 벌 수 있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시간은 자꾸 끌면 끌수록 좋다,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미국 국내에서 많이 보는 기사들을 보면은 펜타닐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마약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특히 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많이들 또 이 중독이 되고 하는 것 같아서 또 정치적으로 이것도 표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 중국하고 뭔가 협의가 된 겁니까? 그렇죠. 이게 30%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 145에 30%간 것은 남겨둔 게 뭐냐면
기본 관세 10%에다가 펜탄일 관세 20%가 들어간 겁니다. 2월달 10%, 3월달 10%, 20%거든요. 네네네. 중국이 딱 펜타닐로 이슈를 때렸기 때문에 네. 이거 남아 있다 그대로. 아. 그러면 이번에 중국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그 이번에 허리펑 이제 협상단 입장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던졌을 것이다. 이 정도 협조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로 봅니다. 펜타닐 원료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뭐 명분이 있으니까 다 그만큼 미국 내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래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이나 100일 내는 그러니까 자국민 위주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펜타닐 이슈가 매우 큰 거고 이걸 잡아야지만 자기가 선거에 공약을 했던 부분에서 약속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중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계속 이런 노력하겠다라는 이슈를 던질 것이고 노력할 거로 보여진다. 사실 저는 이게 이번에 4시에 나왔지만 거기에는 공개된 것도 있지만 비공개 내용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 정부는 펜타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이 아마 될 가능성이 크다. 비공개한 내용 안에 펜타닐 협정이 있을 수 있다.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추측하는 비공개 이야기도 많긴 한데 네네. 뭐 오늘 시간이 되어진 한정에서 제가 한번 풀어볼 수 있고 한번 말씀 주십시오.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숨겨진. 뭐 네. 지금 이게 결국은 예를 들면 저는 아까 관심을 가진 게 두 가지라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9일날 SNS에 얘기한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개방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베센트 장관이 갔다라는 부분들. 결국은 뭐냐면 미국은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 불균형을 결국은 금융 흑자로 돈을. 그러니까 무역으로는 안 된다. 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미국 경제가 힘드니까. 이거로서는 이거는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미국 입장에서 메이드 인 USA를 팔아야 돼. 그 뭐가 있을까요? 그 비행기 뭐 이런 게 있겠죠. 그건 사준다 치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 금융은 미국이지 뭐. 네. 그럼 그렇죠. 메이드 인 US가 금융이야, 자본이야. 네. 이걸 팔아야 돼. 그걸 솔드 인 차이나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베센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월가의 생각인 것들이죠. 금융을 판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자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더 중국의 자본 시장, 금융 시장을 더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어떤 기업, 그러니까 월마트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마트나 뭐 애플이나 이런 제조 기업이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월가의 이런 기업들, JP 모건,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연기금들을 활용할 수 있어. 중국의 연기금들이 자기들이 만든 상품에 들어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국고는 엄청 클 거 아닙니까? 그걸 자기들이 골드만삭스 뭐 메릴린치든 뭐든 메릴린치 망했지만 하여튼 JP 모건이든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상품으로 운용을 하고 투자하고 요거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중국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 상상도 지금은 더 많아요. 지금은 그 전에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 2달 전에 한 4경 8천조 정도 됐는데 4경 8천조. 지금은 5경이 넘을 거예요. 5경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 GDP가 2천조 원이 안 되는데. 중국은 그런데 일반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그 돈을 빼서 소비를 올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저 돈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네. 그러면 그걸 먹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제조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공급망이나 이런 구조에서 중국 빼고 이야기가 안 되는 거. 힘들고 지금 우리가 힘드니까. 지금 뭐 월마트에서 지금 뭐 물건이 이제 재고가 없어지면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뭐 소비자들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는 지금 이는 합의점은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한 제가 메이드 인 US는 결국은 금융 자본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뭐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이 월가 자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자본의 여러 가지 있는 기술들,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든 그런 부분들을 그런 금융 서비스 시장 부분들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지금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 약 5경 원에 해당 돈을 먹겠다. 그걸 가지고 무역 불균형을 금융 흑자로 메우겠다는 거. 금융 상품을 팔아서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지금 네가 중국 정부가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안 되고 좀 더 개방을 해야 돼. 지금 어느 정도 개방하고 있어요? 지금 웬만한 부분에 중국 정부가 개방 여러 가지 뭐 외국계 뭐 보험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운용관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지금 미국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또 중국 정부 입장은 월가 자본과의 계속 나름의 커넥션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부분의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경제 파트의 이런 수장들은 다 월가 자본들이
전 대표들이 와서 합니다. 지금 벤센트 장관도 마찬가지죠. 아 맞아요. 생각해보면 헨리 폴슨도 골드만삭스 출신이었고 다 그랬네요, 계속. 그래서 월가 자본과 우리 흔히 월가 자본과 우리가 공산당 자본과는 모종의 커넥션이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중간자 역할을 미중간에 안 좋을 때 월가 자본들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벨센트가 왔을 때 아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좋다 안 좋다 좋다고 치를 이유가 별로 없다. 좋다고 하셨죠. 대화가 된다는 거죠. 네, 대화가 된다는 것들이. 이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는 거고. 다음에 아까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금융자본 부분들을 개방을 요구를 하는 거. 이게 비공개 갑자기 협정 내용 중에 금융이 있을 저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주고 왔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중국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네가 다른 나라 완전히 중국은 자본 계정을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돈을 빼기나 넣기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이걸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트럼프는 무너뜨려서 확 휘저어서 돈을 5경 원을 가져오려고 좀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좀 벌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9일 날 SNS에 등장을 합니다. 그전에는 맨날 일자리 중국이 우리 걸 뺏어가고 있다. 사이버 안보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첫 번째 이거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환율인데 이렇게 개방을 하고 환율 부분도 있는 건데 결국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왜 그러면 미국계 자본이 계속 들어가면 외국 자본이 많으면 위안화의 수요가 많아지죠. 강세가 돼요. 그러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네.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까지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큰 거고 지금 제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조금 이번에 드러나지 않는 감춰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베센트 장관이 비둘기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아마 설득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제조를 해가지고 중국하고 절대 디커플링 안 됩니다. 어차피 중국 제품 다 써야 된다. 써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지금 뭐 어디 미국인들이 여행 가는데 여행 가는 그냥 흔히들 말하는 칫솔 뭐 치약 뭐 모든 게 이제 힘듭니다. 아니, 당장 테슬라하고 아이폰을 중국에서 다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폰에 지금 뭐 아직은 80%가 다 아이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메이드 인 USA 잘하는 게 뭡니까? 금융이에요. 그걸 팝시다. 그럴듯한데요, 교수님? 교수님 솔직히 아실 것 같은. 근데 이런 부분 있지 않아요? 우리 IMF 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우리 막 론스타가 들어와서 먹튀한다 막 이런 얘기 할 때에 금융이란 건 주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국산 뭐 그 투자는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중국은 더 그런 우려가 더 크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한다고 일단은 뭐 안 돼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생각해 볼게 이렇게 시간을 끈다고요. 근데 중국은 이걸 이미 개방을 해오고 있는데 미국은 더 이런 부분들 아까 말한 그 자금이 연기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 또 이 실버를 해가지고 연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중국인 은퇴 연령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연금을 은퇴하시면 우리 돈으로 약 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의 실버 계층들이 연금이 꽤 많습니다. 그럼 그 여러 만들 상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많이 오픈을 했는데 개방을 했는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처음에 안 된다 시간을 끄지만 나중에 이제 딜을 할 게 이걸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완전 자본 계정을 개방한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정부가. 그래서 중국은 그 속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할 수는 있지만 100% 이제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서 변동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금융주권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게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결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하지만 돈은 벌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월가 자본들 미국에 중국에 돈 잘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에는 제일 혜택을 받은 수혜를 받은 데가 어디냐면 저는 월가 자본이라고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월가 자본들이 돈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그걸 사는 거죠. 떨어진 주식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말 한마디가 엄청난 역할을 하죠.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런 미국 내에 있는 정보를 그러니까 기사를 가지고 계속 그냥 그대로 번역하다시피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가가 하는 여러 가지에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자본과 월가 자본은
모종의 커넥션으로 이어져 있다. 아, 그러네요. 아니 그 말씀 들으니까 딱 실감이 되는 게 제 예전에 월가에서 잠깐 일했거든요. 잠깐 네.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우리 지금 브릭스 얘기 막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브릭스는 뭐 그렇죠. 월가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벌써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때 월가에서 만들어서 만들어진 브릭스 거죠. 뜬다고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다니는 게 근데 그때 다 중국에 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딱 정말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3개월의 유예 기간 끝날 때 해피엔딩일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해피엔딩이 될 수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이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이 시기 때 이걸 만들어 놓지 않아요. 만들어 둔다는 게 지금 단순하게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전쟁만 보면 안 되고 미국과 중국에는 정말 가장 큰 두 나라의 패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군사 패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보는 것은 크게 두 꼭지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첨단 산업의 성장은 결국 군사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첨단 전쟁에서는 결국은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드론이 하고 그다음에 로봇이 하고 네네네. AI가 그렇죠. 하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중국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똑같은 목소리인데 내가 트럼프에서 여기서 자기가 하나를 뭘 만들어내 꺾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달러 패권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아까 브릭스 말씀하셨다시피 브릭스 이런 브릭스 플러스나 그다음에 뭐 상하이 협력기관 여러 부분에서 특히 브릭스 플러스 같은 데서 지금 탈달러 혹은 뭐 반달러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그 분위기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결국 중국은 전체 미국에 있는 달러의 금융권, 미국의 금융 안에서 묶어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90일 이후에 한게서는 관세적인 우리가 부분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합의점이 도출되겠지만 미중 간에는 계속 이슈가 터질 것이고 다음에 보십시오.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름이나 한 달 있다가 제가 말한 또 다른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또 뜰 겁니다. 그렇죠. 다른 관세 말고 다른 부분을 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미중 관계를 어떻게 봐야 돼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저는 확실히 저는 하고 나는 건데 미국과 중국은 절대 함께 못 갑니다. 이미. 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받아보는 보고서나 올라오는 그게 하원이나 상원에서 의회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하버드 대학에서 뭐 있는 벨퍼 연구소에서 뭐 AI 벨퍼 연구소, 스탠포드나 되는 오늘 보고서 모든 내용을 취합하면 중국을 제재를 해야 된다. 견제를 해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아니면 안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그게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미국이 중국을 왜 제재하겠어요? 지금 제재하면 안 된다는 매우 긴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미 두 나라를 있기 때문에 관세는 물건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겠죠. 근데 본 게임은 이게 아니라니까. 기술 패권과 뭐 안보, 금융, 기술 패권이라는 자체가 안보부죠. 경제 안보 중에 경제 안보.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안보를 보는 게 맞다. 그러면 관세 전쟁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봉합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갈등은 본질적인 갈등은 내재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쭉 간다고 할 때,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하다가 또 미국이 또 대중국 제재 뭐 수주 통제를 하면 중국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맞불을 또 낳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야 했던 거 야 없어. 그럼 다시 중국 관세 다 100%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죠. 그 수단으로. 왜냐하면 관세는 뭐라고요? 협상이에요. 그러네요. 협상. 일단 너가 힘들잖아. 그럼 중국도 힘들거든요. 그럼 빨리 테이블로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한테 미국이 어떻게 할까 이게 큰 관심거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한테도 좀 영향을 끼칠까요? 오늘의 이 뉴스 어떻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학자 입장에서 트럼프의 지금 이 트럼프 위기에서 글로벌한 관세 전쟁, 고관세 부과는 뭐 여러 가지 뭐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중국 제재입니다. 중국 제재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이 중국 제재를 하니까 중국이 뭘 하냐면 전부 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제품들은 줄어드는데 중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한국 이걸 쿠션을 막고 우회를 해서 미국에 그렇죠. 수출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예 그 구멍을 막겠다는. 트럼프가 뭐랬냐면 바이든이 했기 때문에 다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원천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요번에 베트남 총리가 와서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와서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적극 나서서 막겠다. 우리가 말한 택가리 같은 걸 바꾸는 것들이죠. 네네. 그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서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게 요번에 일단 부분에서는 일단 봉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금 글로벌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좀 쉬는 뭐 한번 조금 한숨을 놓는 이런 게 되지만 이게 뭐 90일이지만 또 이게 네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하면 지금 중국 기업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탈중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정부도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라라고. 그걸 중국에서는 출회라고 하거든요. 바다를 건너라 가라. 네. 그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중국에 중국 기업이 점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 FDA가 한 36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직접 투자가. 네, FDI가 우리 정부에서는 엄청난 기록을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한편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그게 전체입니까? 아니면 중국만? 전체입니다. 전체. 우리나라가 직접 투자. FTA 그러니까 미국, 외국인 직접 일본, 투자죠. 외국 직접 네. 투자 중국에 받은 게 360억 또 최고 기록을 깼다라고 뭐 역사상 기록을 깼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투자는 좋은 거죠. 뭐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 같고 지자체 입장에서 매우 좋은 거죠.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유심히 보시면 작년에서 보면 중국이 전체의 투자 FDI에서 20.3%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120% 정도를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이 엄청.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거, 홍콩에서 온 거, 홍콩도 중국이 홍콩을 경유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지 중국 기업은 그렇죠, 우리나라에 투자를 별로 안 했다. 네네. 중국은 노동력을 대고 우린 돈을 대고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걸 암시를 하냐면 지금 제조도 제조업이지만 거기엔 서비스 금융도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나라의 진출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같은테는 긍정과 부정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중국 자본과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시그널과 이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정말 우리 밀어내기 수출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산업의 생태계가 걱정이 많이 된다. 된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에서 우리나라를 제가 찍고 제3국에 나간다고 했죠. 네네. 우회 수출. 네. 그럼 우리나라가 우회 수출 그렇게 중국 기업들이 들어왔다가 미국으로 우회 수출할 때 그러면 미국이 딱 봤을 때 한국이 딱 그런 나라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미국은 한국한테 또 제재를 갑니다. 아. 우리나라한테. 그러면 말씀하신 거를 정리하자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점점 늘려서 공장을 짓고 뭐 기업을 세우고 한 다음에 여기서 생산을 해서 그걸 갖다가 미국에다 우리도 팔지만 한국도 팔지만 미국이나 미국에 수출하는. 북미로 수출한다. 그럼 이건 두 가지 우리가 압박을 받았어요. 미국 입장에서 우회 수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한국 제재 들어갑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약 그러면 중국 자본을 또 못 들어오게 방법이 있는 것도 사실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또 상호주의 원칙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에서 차기 정부에서 할 역할이 저는 매우 많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이게 이게 오늘 한번 진짜 여러 번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지금 힘들다라는 부분들 좀 우리가 시청자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어려움이 오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스스로가 중국을 제재를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뭐 트럼프가 해왔던 것처럼 동맹국 이제 이 프렌드십을 이용을 해서 중국을 제재하는 그대로 올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다르게 아예 관세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한테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달에 지금 올해 줄라이 지금 하는데 7월 지금 딜을 하는데 줄라이 패키지 한다라고 하는데 7월까지 지금 유예 기간이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중국 제재에 한국이 동참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는 매우 진짜
이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바이든은 그냥 그렇게 해주길 바랐었다라면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 저희는 좀 힘든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트럼프는 아니야 그러면 관세를 더 할게. 아. 한국이 지금 막고 지금 미국 수출하는 게 다 중국 원산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중국 압박을 직접 투자 막아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관세 100% 그렇지, 뭐 그렇게 이럴 수- 하고.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무작정 막았다가는 또 안 된다니까. 그렇게 가까운 했으면. 중국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사실 지금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 일본 하는 걸 좀 배울 필요가 있다. 네. 일본도 지금 계속 관망을 하잖아. 갑자기 바뀌잖아요 스탠스가. 예. 우리 일본 하는 걸 또 보면 됩니다. 똑같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한미 FTA가 있는데 한미 FTA 미국 FTA 체결국 중에서 한국이 제일 높은 25% 관세를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 따지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협상을 뭘 줄 것이냐를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뭘 줄 것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그 부분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만 이게 협상이 되는 건지 뭘 선물 줄 것부터 우리가 먼저 매체에서 조선산업을 협력을 해야 된다. 알래스카에 가서 우리가 투자 그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건 리스크가 큰 건데 그건 정부가 결정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걸 정부가 하려야 되는 거죠. 매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몰고 가면 그거를 그 언론을 미국이 딱 보고 그걸 가지고 그러네요. 지렛대를 또 압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네. 아. 그럼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앞으로 지금 펼쳐지는 게 미중 간의 이슈가 제가 말씀드린 관세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럼 이게 더 이제 심화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이 국가별로 좀 포트폴리오의 외교 전략이 좀 필요한 거고 절대 이제는 올인하는 외교 전략은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지금 뭐냐면 보시다시피 유럽이나 일본 자체가 지금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이든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트럼프 1기와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한편에 서서 올인했다가는 크게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제가 좀 더 남았는데. 주제가 많았는데. 네, 이게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좀 네. 세부적으로 이 미중 간의 관계가 바뀔 그러니까요. 때마다 좀 한번 모시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진짜 시리즈로 한번 해야지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제 맛만 보신 겁니다. 네. 다음에도 꼭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찬 교수님하고 같이 말씀 나눴고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내일도 오후 5시부터 끝장 뉴스부터 시작해서 쭉 라이브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